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연 2.5%에서 2.75%로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에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소식보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연 7.1%. 이번 인상 전에 이미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벌써 고정금리는 7%를 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집값 떨어지겠네. 그런데 저는 대출 상담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안 흘러갈 거라고 봐요. 금리가 올라도 서울 집값은 안 꺾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정작 제일 힘들어지는 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보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큰 그림이 잡히실 거예요. 먼저 이번 인상, 저는 여기서 끝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오늘 제일 먼저 아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시장 전망을 보면 10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연말에 연 3%, 최종 연 3.25%까지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 당장 8월에 연속으로 올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어요. 저도 이번 인상은 한 번 올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인상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 3가지가 전부 당분간 안 사라질 이유들이거든요. 첫째, 물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목표가 2%니까 한참 위에 있죠. 둘째, 경기.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올려잡았어요. 경기가 받쳐주니까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셋째가 부동산이에요. 수도권 집값 가열을 금융 안정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인상을 이렇게 읽어요.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경고장이라고요. 그럼 본론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수도권 집값은 1년 뒤 약 0.6%, 광역시는 약 0.4%가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이번 인상은 지방 얘기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얘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대출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5억 4천만 원인데 지방 지역의 아파트 평균가는 2억 4천만 원이에요. 6배가 넘게 차이 나죠. 1인당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수도권이 훨씬 커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매일 보는 게 이거예요.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시장일수록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상담 창구에서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즘 제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론은 방금 말씀대로인데 실제 서울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가 같이 오르는데도 서울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난 4월 서울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124.9까지 올라갔어요. 심리가 전혀 안 꺾인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봐요.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금리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보고 사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대출을 조여놨더니 대출 대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 상급지가 대출로 사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사는 시장으로 조금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는 시장에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약발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하반기 그림은 하나예요. 양극화예요. 주식하고 성과급으로 자산을 불린 분들은 금리가 올라도 오히려 살 여력이 생겼고, 반대로 저금리 때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산 분들만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현금이 몰리는 곳은 버티거나 더 올라가고 대출에 기대는 곳은 상승세가 약해지는 시장. 저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물론 금리가 결국 집값을 잡는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제일 힘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 전세 사는 분들이라고 봐요. 금리가 오르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해져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월세는 금리하고 연동되니까 금리가 오르면 월세도 같이 오르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으려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한 달에만 가계대출이 9조 3천억 원 늘었어요. 4월에 3조 5천억이 늘었으니까 거의 3배로 뛴 거죠. 저는 이 속도면 정부가 손을 안 댈 수가 없다고 봐요. 전세대출까지 조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사기는 어렵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는 오르고, 무주택 실소유자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벌써 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달에는 이번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게 하나 남아 있어요. 7월 말에 나오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에요. 부총리가 직접 7월 말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집을 사고 각
받고 파는 전 과정이 다 검토 대상이에요. 지금 거론되는 방향은 세율을 직접 올리기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때 집값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을 조정해서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자는 쪽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어요. 전부 검토 단계예요. 그런데 벌써 발표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고 집을 팔거나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요. 발표 전에 소문만 듣고 움직이는 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내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날짜가 언제인지,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얼마가 되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말 기준금리가 3.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우세한 만큼 이번 인상분에 앞으로 오를 것까지 계산해 넣으셔야 해요. 둘째, 집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해요. 수도권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는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더 줄어들어요. 셋째,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는 꼭 보고 움직이세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잡힌다는 시각도 있고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은 계속 간다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이 맞을지를 이번 세제 대책의 강도가 상당 부분 결정한다고 봐요. 정리할게요. 이번 금리 인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하반기 시장의 방향은 7월 말 종합대책에서 갈려요. 대출을 많이 낀 지역과 사람일수록 부담이 커지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비는 오르는 방향이에요. 여러분은 하반기 집값이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뤄볼게요. 만약 대출 한도나 갈아타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로,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